퇴직 후 첫 달의 충격은 저를 깊은 무력감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년간 저를 규정했던 공무원이라는 명찰이 사라지자 저는 길 잃은 아이처럼 서성였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은 점점 익숙해졌지만 그럴수록 제 존재는 집안일 도우미로 축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편해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가볍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쓰레기 내놔. 오늘은 분리수거 날이잖아. 세탁기 좀 돌려줘. 흰옷이랑 색깔옷은 따로 해야지. 아내의 지시는 명령처럼 들렸고 저는 그저 묵묵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노인분이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책 읽으시네요. 아, 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시 창작 동아리에 들었는데 시집을 읽고 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가 은퇴한 후 붓글씨, 사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저는 그동안 쉬는 것만이 퇴직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돈 버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죠. 그분의 말씀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퇴직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무언가 시작해야겠다. 하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간 공무원 일만 해왔으니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희미했습니다. 저는 낡은 일기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니 언젠가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 여행을 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등 잊고 지냈던 꿈들이었습니다. 밤늦게 잠든 아내를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뭘 좀 배우고 싶은데 괜찮을까? 아내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뭘 또 배워? 가만히 좀 있어. 있는 돈이나 잘 지켜.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몰래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요즘 시대의 필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간 첫날, 저는 젊은 사람들 틈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강사의 빠른 설명에 제 머리는 따라가지 못했고 손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또 다른 시험의 연속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투자야.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야.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껐다 하며 몰래 연습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무력감과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희망이 아내와의 관계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학원에 다니는 것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고 젊은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활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일찍 나가? 그냥 운동 좀 하려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컴퓨터 학원에서 돌아오자 아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옷에 땀도 안 나는데 운동을 했다고? 그냥 산책만 했어. 아내는 제 가방을 뒤져보더니 학원 수강증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학원?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쓸데없는 게 아니야. 나도 뭔가 배워야지. 평생 당신 뒤치다꺼리만 할 수는 없잖아. 저도 모르게 켜켜이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뒤치다꺼리만 했다고? 그럼 그동안 나는 뭐였는데? 당신 먹여 살리느라 내 청춘은 없었나? 아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를 뒷바라지하며 헌신했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은 없었다는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당신은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잖아. 나는 집에서 혼자. 내가 놀기만 하는 줄 알아?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은 그저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내가 누리는 아주 작은 자유까지 질투하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각자의 삶에 대한 서운함과 오해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냉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완전히 외면했고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지냈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쓸쓸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좋으시네요.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사활동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아내의 싸늘한 표정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 사실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은 제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감사해했고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꾸 외출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관계의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해를 구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봉사활동을 그만둘까?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까? 고민이 깊어졌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봉사활동은 제게 삶의 활력소가 되었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며칠째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요즘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자꾸 나한테 숨기기만 하고.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솔직하게 말할게. 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컴퓨터 가르치는 봉사활동 하고 있었어.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혹시 돈이라도 벌어오나 해서 물어보려 했는데. 그냥 당신이 싫어할까봐.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걱정했는데. 당신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우울해할까봐. 그래서 나도 더 바쁘게 지냈어.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내 역시 저를 사랑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소통의 부재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각자의 삶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 당신이 힘들었을 때 내가 당신의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여보. 나도 당신의 삶을 존중하지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지켜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그동안 다니던 등산 모임에 저를 함께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고,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브런치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해 주었고, 그들의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행복해졌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힘들진 않았어? 아내의 다정한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행복했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퇴직 후 첫 달의 충격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퇴직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회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공무원이라는 과거의 명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컴퓨터 선생님이자 아내의 다정한 동반자,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즐기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텅 빈 시간은 새로운 경험들로 채워지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제2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